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죠? 여러분들과 독일어 수업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 자, 표현 조금 길죠? Einzelzimmerwohnung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Einzelzimmerwohnung 하면 우리말로는 원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길죠? 그래서 Einzel이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줄여서 EZ 이렇게 Wohnung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EZ Wohnung 이렇게 쓰면 Einzelzimmerwohnung 그냥 원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본인들이 사는 집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Einzelzimmerwohnung을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Ich suche 해놓고 eine Einzelzimmerwohnung 혹은 이 뒤에다가 다른 걸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학생들이 사는 집을 살펴보면 보통 Einzelzimmerwohnung이거나 혹은 기숙사인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표현으로 WG라는 게 있습니다. WG. 요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 Die Wohngemeinschaft라고 해서 Wohngemeinschaf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단어가 기니까 Wohngemeinschaf트를 줄여서 WG, die Wohngemeinschaf트를 WG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어떤 형태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큰 집을 단체로 이제 세를 드는 건데 가운데 거실이라든가 이런 뭐 욕실 혹은 주방 정도만 공유를 하고 각자 방 한 칸씩 쓰는 거 있죠.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Wohngemeinschaf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 많이 그 학생들이 쓰죠. 그 하숙집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Wohngemeinschaf트는 거실과 욕실과 주방 정도는 공유해서 같이 쓰고 각자 방 한 칸씩 이렇게 있는 걸 Wohngemeinschaft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표현은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이고요.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 혹은 여기다가 오늘 좀 전에 배운 것처럼 Ich suche die 혹은 eine Wohngemeinschaf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과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덧붙일 수 있는 표현을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있겠죠. 자, in der Nähe라는 표현을 우리가 예전에 봤죠. 수업 같이 하면서 in der Nähe, 뭔가 가까이라는 표현 in der Nähe. 자, in der Nähe 다음에 phone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이거 선택적으로 쓰면 돼. Ich in der Nähe 해놓고 von der Bushaltestelle. 자, Bushaltestelle 하면 뭐죠? Bushaltestelle. 자, 앞에까지 알겠죠? Bus. 그리고 halt가 뭐죠? halten이라는 동사를 알면 쉽게 배울 텐데 halten이라고 하면 어떤 멈추는 거죠. 그래서 stelle 어떤 자리 이런 거. Bushaltestelle는 뭐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die Bushaltestelle라고 하면은 버스 정류장이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지하철 영어는 뭐라고? 지하철 독일어로 뭐라고 하죠? 지하철 U-Bahn이라고 표현을 U-Bahn. 그래서 U-Bahn은 Stelle가 아니라 U-Bahn은 S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U-Bahn Station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하철역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이렇게 된 거 있어요. HBF, HBF라고 된 거. HBF 뭐죠? 바로 Hauptbahnhof죠. Hauptbahnhof. 무슨 뜻이죠? 중앙역, 그렇죠. 중앙역. 자, 독일에는 기차역이 중앙역이 있고 그냥 다른 역들이 그 영어로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인츠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인츠 하uptbahnhof가 있고 마인츠 südbahnhof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마인츠 카스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인츠 스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요?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독일에서는 그게 Hauptbahnhof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Südbahnhof인지 뭐 Westbahnhof인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Hauptbahnhof 중앙역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in der Nähe von 해놓고 이게 만약에 Hauptbahnhof 근처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in der Nähe von der U-Bahn-Station 할 수도 있고 자, von 다음엔 항상 뭐가 나오죠? dativ가 나오겠죠. 자, 그럼 phone을 쓰면 dativ랑 엮여야 될 거고 phone을 쓰지 않을 거면 여기서 genitive 써야 되겠죠. 왜? genitive를 써 이렇게 소유격을 뒤에서 묶어줘야 되니까. 자, 인디안에 phone 해놓고 dative 쓰든지 인디안에 해놓고 바로 관사에 genitive 써서 이격으로 뒤에서 소유격을 만들어주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형태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여성은
게니티브와 다티브가 모두 the이기 때문에 in der Nähe von der Bushaltestelle라고 하든 in der Nähe von을 안 쓰고 in der Nähe der Bushaltestelle로 쓰든 형태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뭐뭐 근처에 라고 할 때 in der Nähe라는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방을 구할 때 이런 표현을 섞어서 물어봐주면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 그 방의 위치를 가지고 혹시 in der Nähe von der Universität 대학교 근처인가요? in der Nähe von 해놓고 der Innenstadt 시내 부근에 있나요? in der Nähe von 해놓고 예를 때 Bushaltestelle 버스 정류장 근처인가요? in der Nähe vom Supermark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시 마트 근처에 있습니까? in der Nähe von der Kirche 교회 근처인가요?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표현으로 in der Nähe라는 표현을 여기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맨 뒤는 이 Verwaltung. Verwaltung. 우리말로는 예를 쉽게 그냥 관리사무소, 관리인,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뷰로 자, 요거 표현 이거 일단 발음부터 주시합시다. 자, 오 옴라우트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냐면 그냥 우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위도 아니라 갔어요. 요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말로 위 해버리면은 우 다음에 이 하면서 입이 좌우로 벌어지죠. 근데 옴라우트는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말로 우라고 잠깐만 요렇게 우리말로 우라고 발음을 해보는 상태에서 입 모양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동그랗게 모은 그 상태에서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한 상태니까 으, 하겠죠. 이게 위하고 다르죠. 위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위 하는 순간 입이 좌우로 벌어지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으, 그래서 이 발음은 거기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에가 있죠. 에. 굉장히 독일어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가 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한다? 뷰로입니다. 뷰로 이렇게 좀 더 깨끗하게 쓸게요. 다시 한번 das Büro 뷰로 그래서 뷰로라고 합니다. 뷰로 흔히 뷰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뷰로 다시 한번 das Büro 이렇게 합니다. 뷰로입니다. 뷰로 이해되시겠죠? das Büro 하면 뭐죠? 사무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Verwaltungsbüro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관리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집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걸 할 때 전부 다 Verwaltungsbüro 가서 하게 됩니다. Verwaltungsbüro 그리고 그런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Verwaltu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관리인이 있겠죠. 관리소장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Verwalter가 있기 마련입니다. Verwalter가 있는 곳 어디? Verwaltungsbüro, 뷰로 이 표현 쉬운 단어지만 발음이 쉽지 않다는 거. Verwaltungsbüro 이 긴 단어 한번 연습해 볼게요. Verwaltungsbüro 이렇게 Verwaltungsbüro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Verwaltungsbüro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우스마이스터입니다. 하우스마이스터. 자, Verwalter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단순하게 계약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면 하우스마이스터는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내부 공사라든가 수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뭐 전기 배선이라든가 혹은 뭐 어디 뭐 가스가 뭐가 문제 있어요라든가 뭐 수도가 뭐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Verwaltungsbüro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하우스마이스터를 불러다가 그 직접적으로 집에서 수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마이스터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집안의 어떤 공사를 담당해주는 그런 것들 수리하고 고쳐주는 그 뭐야 집에 세를 들어 살 때 집에 문제 생기면 그 집주인이 고쳐주게 되겠죠. 근데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불렀었잖아요. 그 사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하우스마이스터다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 그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떤 표현 쓰느냐? Ich möchte für diese 자 여기도 우 발음 나오네요. für 이게 숫자 4를 뜻하는 fear하고 요거 für하고 다르다 그랬죠. 발음 정확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Ich möchte für diese Wohnung einen Vertrag abschließen.
자, Vertrag abschließen의 표현 나왔네요. Vertrag abschließen. 자, 이건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말을 쓸 때 Vertrag. 자, Vertrag이란 자체가 계약, 계약서 이런 뜻인데 그거에 대한 같이 쓰는 동사 표현은 abschließen입니다. abschließen. 자, 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이가 길어지죠. 이에서 abschließen, schließen. 그래서 einen Vertrag abschließen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Ich möchte für diese Wohnung einen Vertrag abschließen. 자, Vertrag abschließen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자주 쓰게 되겠죠. 예를 들면 Vertrag의 종류를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Mietvertrag 하면서 Mietvertrag Mietvertrag 하면 뭐예요? 전세계약서죠. 집 계약할 때 전세계약서 Mietvertrag. 그리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 살 때 꼭 필요한 거 Handyvertrag 이런 표현도 있겠죠. Handyvertrag. 대표적인 두 가지죠. 학생으로서는 Mietvertrag. 그래서 Mietvertrag이 전세계약서 혹은 월세계약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월 내는 그 돈을 갖다 뭐라 Miet라고 하죠. Miet. 이게 월세 그 금액을 말하는 게 Miet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미터라는 게 있는 미터.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 그래서 Vermieter가 있고 그다음에 뭐 Nachmieter라는 표현도 있고 뭐 Zwischenmieter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표현은 다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겠고 어쨌든 Miet라는 표현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한 Mietvertrag 하면 뭐야? 부동산 계약서. 흔히 뭐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죠. 아, 부동산 표현은 안 되겠네요. 그 집 월세 내는 거 있죠? 집 계약서를 Mietvertrag, 집 계약서. 그리고 Handyvertrag이란 말 쓰면은 핸드폰 계약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현은 Ich suche eine Einzelzimmerwohnung이었고요. 여기에 관련된 표현으로 in der Nähe 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라든가 Verwaltung, Verwaltungsbüro 이런 표현, 그리고 뭐 Hausmeister라든가 Wohngemeinschaft 이런 표현, 그리고 Vertrag과 함께 다니는 동사는 abschließen이더라.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